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네, 비대면 수업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으로 진행되니까 한 주 동안만 잘 우리 또 영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해봅시다. 먼저 체육학개론 구준차 수업이고요. 이거는 스포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배우실 목차는 스포츠의 발생설에서부터 스포츠의 본질, 현대 스포츠의 성립,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스포츠의 기능, 마지막으로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복습 차원에서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스포츠의 발생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 학자들마다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요. 또 먼저 유희 발생설. 그래서 스포츠라는 거는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스포츠로 발전해 간 거다. 이런 의미고요. 노동 발생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냐. 근데 인간이 이제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발달을 하니까 노동에 관한 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덜 위험한 방식으로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뭐 그 잡는 방법에 대한 뭐 아니면은 먹이를 찾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달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계속 놀이를 통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능력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 노동 발생설이라는 거고요. 제사 의식 발생설은 우리가 제례 의식 이거에서 우리가 스포츠가 발전한 것이다. 뭐 옛날부터 우리가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이 스포츠가. 그리고 거기에 뭐 어, 다양한 재물 바치는 거나 뭐 이런 거에서도 그 몸을 많이 써가지고 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하여튼 크게 이렇게 와닿진 않지만 고대 그리스나 이럴 때는 항상 우리 삶이 신과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발생설에 대한 얘기도 뭐 타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 행동에서 발생되었다. 이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투창 던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타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다 이제 스포츠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뭐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해서 스포츠의 본질은 이제 진화론적인 설명이 제일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예전부터 원시 시대부터 현대 사회까지 넘어오면서 이게 옛날에 그냥 놀이였던 것이 점차 게임으로 발전하고 그 게임이 또 더 세분화되어 발전된 게 스포츠가 된 거다. 근데 스포트와 이제 스포츠가 되는데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차이고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땐 스포트라고 잘 안 하고 이것도 스포츠라고 S가 붙으나 안 붙으나 다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T를 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와 놀이 그리고 게임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하나씩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놀이에서 스포츠로 점차 이 또한 진화되어 갔다라고 보고도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놀이를 하게 되고 좀 더 인간이 성장을 해서 뭐 4살, 4살, 5살 때는 놀이 또 저 지나가면 이제 애가 크면은 뭐 7살, 8살 뭐 이럴 때는 이제 게임 그리고 더 초등학교 좀 커야 이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이 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 또한 하나의 진화 단계, 인류가 진화해 온 거나 한 개인이 성장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거나 요게 비슷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먼저 놀이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호이징거라는 후이징가라고도 하고요. 많이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어, 이제 인류 역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이는 그 전체의 성격이 하나의 자유활동이다.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지한 활동이 아니고 놀이니까 진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테두리 밖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놀이하는 사람의 마음을 강렬하고도 철저하게 사로잡아 몰두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허구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 좀 벗어나서 요 놀이라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뭐라고 치자 뭐 이런 것이지 진짜 그런 거 아니죠. 너 엄마해 나 아빠 할게 네가 엄마고 내가 아빠면 결혼했냐? 뭐 이렇게 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어 이게 안 되고요. 또 하다가 나 안 할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놀이는. 그래서 이런 허구성. 그래서 놀이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을 수 없는 활동이며 따라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정신적으로는 소득이 있죠. 왜 없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후이진가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어쩔 거야. 예,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은 이제 놀이 인간, 놀이적 인간. 인간은 원래부터 놀이를 근본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이 사람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화는 결국에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라는 것들, 문화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형, 무형의 것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언어도 문화가 되고요. 뭐 만들어 놓은 뭐 교실 문화, 교실에서 어떤 책상, 뭐 의자 이런 것도 하나가 문화가 되고요. 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학생은 거기서 앉아서 듣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문화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놀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이에서 무조건. 놀이에서부터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로 발전된 거다. 그런 게 호이진가.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요거를 모르면은 한편으로는 지식인 측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호모 루덴스라는 건 상당히 어, 유명한 책이고요. 요거를 뭐 인터넷으로 후이징아 뭐 이렇게 찾아보면 아니면은 놀이 인간, 호모 루덴스 이렇게 쳐보면은 인터넷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게임이라는 거는 뭐 놀이보단 조금 더 체계적인 것이죠. 게임은 단순 혹은 복잡한 신체 기능, 그러니까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복잡한 신체 기능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전술 또는 확률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놀이 형태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놀이의 형태 중에 좀 더 전술 확률 이런 거를 가지고선 아니면은 능력치 이런 신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이는 경쟁이 없어도 놀이가 되는데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있어야죠. 그런데 경쟁이라는 건 뭐냐? 둘 또는 그 이상의 상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패권을 위한 겨룸, 서로 겨루는 거, 이게 바로 게임이다. 경쟁을 하는 놀이의 형태, 이것이 바로 게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게임을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라는 건 뭐냐? 그래서 스포츠는 협의의 좁은 의미의 스포츠가 있고 광의의 넓은 의미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스포츠는 놀이나 게임보다는 한층 체계가 잡혀서 고도로 조직화된 경쟁적인 신체 활동의 총체, 즉 경쟁을 수반한 신체 활동
이게 바로 협의의 스포츠, 좁은 의미의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각 종목 뭐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조직이 또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체계화된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아까 게임보다는 더 확실하게 룰이 딱 정해지고 스포츠 조직으로 하나의 무슨 협회, 뭐 피파 이런 것처럼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공식적인 룰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뭐 농구 연맹, 야구, KBO 뭐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게 협의의 스포츠입니다. 근데 광의의 스포츠는 그 특별하게 이런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종 운동, 경기, 야외 활동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신체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신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나 뭐 체육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의미의 스포츠예요. 여기 협의의 스포츠는 그냥 종목 하나하나 세부 어떤 협회나 뭐 이런 연맹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조직과 거기에 가지고 있는 또한 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경쟁성을 지니지 않는 야외 활동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등산하는 것도 스포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포함하는 그런 스포츠. 이 스포츠라는 거는 원래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신체 활동 이런 측면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전문가입니다. 남들이 아는 거 다 아는 거는 그건 전문적인 게 아니에요. 상식이죠. 자, 그래서 스포츠와 놀이 그리고 게임의 이제 상호 관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화적 발전 관계, 이제 진화론적인 관계로 봤을 때 놀이에서 게임, 스포츠로 점점 진화되어 가는 과정. 그랬을 때 놀이는 허구성, 비생산성, 자유성, 쾌락성 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은 그거 네 가지를 포함해서 다른 미확정성, 규칙성, 경쟁성, 단어 이런 거를 여러 개 게임의 특성이고요. 스포츠는 또 이런 게임의 특성에다가 더 하나 더 들어가죠. 엄격한 규정과 신체 기량을 강조한다. 예, 요런 게 이제 여기서의 스포츠는 협의의 스포츠입니다. 협의의 스포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발전되어 나가는 점점 전문화돼서 세분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누가 더 넓은 영역이냐? 놀이가 더 큰 영역이고 놀이 안에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서 게임이 들어가고 거기에 경쟁 중에서도 또한 스포츠는 뭐 신체 활동, 특히 신체 활동을 강조하고 또 엄격한 규정. 게임도 규정이 있죠. 하지만 뭐 이걸 협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엄격하게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가 가장 엄격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이거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알겠죠? 놀이, 게임, 스포츠 요거 관계, 요 허구성, 비생산성, 자율성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자율성이 좀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적인 스포츠의 성립 이걸로 봤을 때 현대적인 스포츠가 시작된 때는 언제냐? 19세기 후반이라는 것이죠. 1800년대 후반에 현대적인 스포츠가 이제 주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직이 만들어져서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가 요 시기라고 보면 돼요. 1800년대 후반. 각 종목들이 근대 스포츠로 환생하는 최종적인 단계는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달랐던 규칙들이 조직화를 통해 조직화, 연맹, 협회 이런 거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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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라고 해요. 피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조직도 뭐 동네 조직에서 점점 더 넓은 국가 조직까지 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 조직으로 발전해가는 게 됐죠. 예. 스포츠가 시작된 거는 요거 여담입니다만 스포츠가 시작된 거는 영국 쪽에서 시작되었고 이게 유럽 쪽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이 조직이 전 세계망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는 프랑스입니다. 예, 여기는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현대 스포츠의 성립에서 보면은 영국의 스포츠를 좀 보면은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예요? 카카오톡이 나왔습니다. 음,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NG. 예, 그래도 그냥 진행합니다. 자, 영국의 스포츠는 근대 스포츠의 원점, 뿌리. 예, 이렇게라고 보면 됩니다. 원점이자 뿌리다. 음, 근대 스포츠에. 그다음에 스포츠가 이제 조직화되던 시기는 이건 처음 조직화된 게 이런 게예요. 영국에서 경마가 1750년에 경마 조직이 됐어요. 경마 아, 협회 이런 게 조직됐고 골프는 1754년에 조직됐고 크리켓은 17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조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스포츠가 어떤 조직으로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초창기예요. 그다음에 19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에서 스포츠맨이라고 하면 상류 계급, 즉 젠틀맨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스포츠맨이 젠틀맨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란 말은 진정한 신사를 의미하는 젠틀맨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네. 스포츠맨, 영국 신사, 젠틀맨, 또 같은 말로 아마추어.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경마나 골프, 크리켓 이런 거 하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조직화하고 즐기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젠틀맨이 멋져 너 신사 같아 자화자찬이면서 자기네들끼리의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스포츠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각종 경기나 퍼블릭 스쿨 요게 사립 학교들입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퍼블릭 스쿨 간에 어, 간이나 그러니까 사립 중고등학교들끼리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교류전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대학 사이에서 빈번히 이제 교류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라는 새로운 형태를 확립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조직화, 점점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조직화가 되는 거고 또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1750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이제 그때까지는 초창기 구성되는 시기였고 이것이 영국이 아닌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게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로 보면 돼요. 이렇게 어, 상류들 자기네들끼리만 하던 것이 이제 학교 자기네 자식들이 이제 하고 더 큰 규모로 학교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대학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퍼져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대륙간 미국과 뭐 영국 뭐 이런 아니면은 유럽의 대학들끼리의 교류전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포츠가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스포츠는 스포츠 클럽이 이제 탄생되고 성장하던 시기는 1700년에서 1850년대 영국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클럽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영국이랑 이쪽 미국에도 서로 교류가 계속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수준이죠. 영국이 훨씬 더 이게 제대로 되었고요. 클럽의 종류라는 크리켓, 골프, 여우사냥 이런 게 이제 클럽이 요때 처음 만들어지고 지기 시작한 것이죠. 뭐 영국의 귀족들이 이게 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주하고 막 이랬던 시기니까 그런 영향들을 받긴 했어요. 그다음에 스포츠는 주로 상류 계층이 독점했죠. 영국도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적 기독교주의와 교내 경기를 중심으로 대중문화로 확산되었다. 이게 이제 1800년대 이쪽 넘어가서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적 기독교주의라는 거는 기독교를 이제 전파시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운동 많이 하죠. 예, 스포츠와 이런 종교가 기독교가 같이 좀 접목돼서 확산돼 나가는 YMCA나 뭐 이런 것 또한 다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거고요. 교내 경기라는 거는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스포츠를 하고 또 학교와 학교끼리의 교류전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문화로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50년대 이후에는 흑인과 여성 스포츠 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게 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 뭐냐? 주로 남성들이면서 귀족들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가 되어서야만 이제 뭐 흑인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1950년대 그리 머지 않은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그전에는 뭐 흑인이나 여성 거의 뭐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어,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죠. 요즘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의 이제 스포츠의 기능은 무엇이가 있느냐? 스포츠는 사람을 함께 구성하는 인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하면 서로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를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조직화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쟁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팀과 팀이 경쟁하려면 같은 팀원들끼리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룰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또뭐 조직이 만들어져서 어떤 음, 동호회나 뭐 이런 것들,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가려면 서로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포츠는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인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 혼자서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스포츠는 조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맞죠? 스포츠맨의 감정 교환은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 기쁨, 절망, 동정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포츠맨들은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은 감정 표출이 좋죠. 이기면 와! 뭐 함성 지르고 좋아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골 먹히면 와! 막 슬퍼하고 져봐요. 막 짜증나고 그런 거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밀감, 상호 신뢰감, 동료애 등을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스포츠의 기능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의 기능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추어. 예,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순수한 스포츠로서 애호적이며 취미 활동으로서 전통을 갖고 있는 스포츠를 얘기해요. 네. 순수한 스포츠예요. 아주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스포츠. 그렇지만 경쟁은 하는 거죠. 애호적이면서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으로서 전통을 갖고 있는 스포츠인데 아마추어는 프로보다 품격이 높은 경기자로 여겨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젠틀맨이에요. 아마추어 스포츠맨.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하는 거고 이거를 프로페셔널로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어, 페어플레이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멋진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게 아마추어리즘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상류층은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신사적 아마추어랑 다 동급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나 올림픽,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이제 창시하면서 거기서 아마추어들만 참가할 수 있게 했었죠.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이제 프로까지도 다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원래 본래의 취지는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신은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올림픽 정신은. 자, ICSPE International Council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국제위원회 무슨 국제위원회인가니 스포츠와 체육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의 국제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포츠맨은 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다음에 규정과 그 정신을 준수해야 하며 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규칙을 잘 준수해야 되고 경기 전후에 상대나 심판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관중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항상 자제력을 가지고 자기의 냉철함과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곧 스포츠 윤리와 도덕적이며 정신이다. 도덕이며 정신이다.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인 거예요, 이게. 스포츠 윤리, 도덕, 그리고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정신의 함양이 곧
인격 형성을 위해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아마추어나 프로에 상관없이 스포츠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육성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 스포츠맨으로서 스포츠맨십 이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되게 자제력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존중해야 되고 윤리 도덕적인 거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강아지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제력을 갖고 냉철함과 존엄성을 갖고 이런 거 할 수 없죠, 강아지가. 예? 그래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견격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형성하는 데 이게 스포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스포츠맨, 체육인으로서 그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체육 전공자로서 스포츠맨십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마추어리즘 여러분들 프로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어디선가 스포츠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정신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배우는 사람들은 꼭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스포츠 가치 실천에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프로페셔널 요즘에 다 프로가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아마추어보다는. 프로 스포츠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에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이거 다 연봉으로 하고 옛날에 아마추어 우리가 프로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이제 1980 뭐 2년 3년 이럴 때 축구, 야구 이런 게 프로화되고 이랬을 때는 이제 연봉으로 갔지만 그 이전에는 무슨 뭐 실업팀들은 결국에는 선수로 뛰지만 나중에 선수가 끝나면 그 무슨 어디 은행팀이다.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 그렇게가 이제 실업팀이었고 프로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프로화 돼가지고 그 선수들은 어, 어디 팀 소속이라고 해가지고 뭐 은행팀 선수라고 해서 은행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프로 은퇴를 하면은 그냥 그 선수 생활 끝나는 거고 그 전에 받은 연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가 돼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이고 금전이 따르는 거고요. 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 정신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 정신이 아니고 스포츠맨십 이런 거보다는 직업 정신이 더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포츠맨십은 그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순수한 의미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 대표로 선발된 소수의 인원만이 이제 이런 프로 스포츠로 가는 거고 승부욕이 강하고 경기 결과를 중시하고 상업성과 직업성이 따르는 게 프로페셔널입니다. 고대 로마의 직업 경기는 검투사들끼리 서로 죽이는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페셔널리즘을 예전에 이제 아마추어리즘의 신사들, 귀족들이 봤을 때는 좀 천시했던 거죠. 프로페셔널리즘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딜레마예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프로가 되기 이전에 아마추어 시절에 선수들한테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스포츠 정신을 심어줘야 나중에 프로가 되어서도 그 인격을 갖춘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스포츠의 발생설부터 스포츠의 본질은 무엇이고 현대 스포츠의 성립,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스포츠의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추어리즘인데 아마추어리즘 빠졌어요.과 프로페셔널리즘 이렇게 두 개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마추어리즘, 스포츠 정신, 페어플레이를 하는 스포츠 정신, 젠틀맨십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팍 넣어두세요.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거 중간고사에 나올까요? 하여튼 시험 때 나오니까 되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